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산낙지 식용을 비난하는 5개 광고를 LA 한인타운 한가운데 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공립학교에서는 7학년부터 우울증 검사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단기 주택 임대가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8월 23일 뉴저지주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펠팍시장 후보로 출마한 앤소니 삼보그나 후보가 한인 후보는 자격미달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권우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보그나 후보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크리스 정 시의원은 이번 선거를 한인과 비한인과의 대결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한인 후보도 찍어줘서는 안 되고 한인 후보 중에서 펠팍타운을 위한 비전과 식견을 지닌 이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인 후보를 겨냥해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SNS상에서 퍼지면서 또다시 펠팍에서 인종 비하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 모친의 한인 비하글로 확인됐던 펠팍 백인 주민들의 반항 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삼보그나 후보는 인종차별적인 글이 아니고 한인 사회와 상권을 지지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인 후보들이 이번 선거를 한인 대 비한인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며 책임을 한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와 관련 크리스 정 시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후보의 자질을 단순히 인종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가 산낙지 식용을 비난하는 5개 광고를 LA 한인타운 한가운데 걸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설치한 5개 광고에는 살아있는 낙지 사진 아래에 한글로 저는 저예요, 고기가 아니라고요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단체 측은 낙지를 산채로 절단해서 먹는 산낙지가 잔인하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낙지는 똑똑한 생물이며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운 5개 광고는 8월 5일까지 게재될 예정입니다. 20대 러시아 여성이 전설적인 간첩 마타하리 같은 수법으로 전미 총기협회를 통해 공화당 등 보수 정치권에 침투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스파이는 현재 워싱턴 DC 아메리칸 대학 유학생인 마리아 부티나로 지난 15일 외국 정부의 불법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이 여성의 배후 인물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 고위 관료이자 억만장자인 알렉산더 토르신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였습니다. 부티나는 NRA와 보수정치행동위원회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성관계 등 미인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부티나는 NRA 회원이자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인 폴 에릭슨과 동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티나는 가석방 없는 구금을 명령받았으며 부티나뿐 아니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미 정계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뉴저지 공립학교에서는 7학년부터 우울증 검사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브 코나웨이 뉴저지 주 하원의원은 최근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내 모든 공립학교는 7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과 SNS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만 700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단기 주택 임대가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뉴욕시의회는 18일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 규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공유 업체는 등록된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거래 내역을 매달 반드시 뉴욕 시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는 숙박 공간이 방 한 칸인지 주택 전체 공간인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한 건당 $1,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뉴욕 주법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집 전체를 30일 미만 단기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앤비 수익의 60% 이상은 이 같은 불법 단기 임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혹한 위안부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영문서적을 집필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바로 민병갑 뉴욕 시립대 퀸즈 칼리지 석좌 교수입니다. 민 교수는 반인륜적인 위안부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게 학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책을 쓰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김학순 할머니가 뉴욕을 방문해 뉴욕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민 교수는 김 할머니의 증언을 영어로 통역하고 참혹함에 충격받아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는 더 많은 도시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려면 타민족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이번에 출간되는 책은 그러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주리주 호수에서 관광보트가 전복돼 8명이 익사했습니다. 미주리주 돌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테이블록 호수에서 보트가 침몰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몇몇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 목격자는 보트가 뒤집히는 순간 2명이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치다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갑자기 몰아친 폭풍으로 보트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경 63 mph 돌풍이 발생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의 이자 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와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 카드 이자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정 전문 사이트 마켓워치에 따르면 2017년 크레딧 카드 이자와 각종 수수료 총액은 1,0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5%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또한 예상처럼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경우 크레딧 카드 이자 부담은 추가로 22억 달러가 불어납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 이자의 경우 이자율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 이자율이 올라도 크레딧 카드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8월 23일 뉴저지주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장소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업무 내용은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 등입니다. 순회영사 장소에서 영사 확인 등 일반 민원 서류는 서류 접수만 가능하며 발급된 서류는 추후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및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7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필라델피아 인근 브리지스톤에서 9살 소녀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빗맞은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소녀의 자택 앞 도로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가해졌고 총탄은 주위의 차량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중 한 발이 소녀의 집 뒤쪽 벽을 통해 침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니퍼 트레조로 9살이며 총격 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이번 총격 사건이 갱단 간의 지역 다툼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10,000의 현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할렘 지역 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41세 야킴 다니엘스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는 28세의 마크 리버먼으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용의자 다니엘스는 강간 시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세 대의 차량을 바꿔 타며 강도 행각을 벌인 2명의 특수강도 용의자가 뉴저지 버스와 충돌하면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악 소재의 교회 밴을 포함해 세 종류의 차량을 이용하고
가면을 쓴 채 뉴욕에서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총을 겨누고 시민 2사람을 강탈했습니다. 그 후 오늘 새벽 1시 15분경 교회 밴을 이용해 같은 수법의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메이플우드 경찰 당국은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 중이던 교회 밴을 쫓는 과정에서 용의 차량이 뉴저지 버스와 충돌하면서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9명의 승객은 심각한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8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기차역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직원들이 직접 열차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Meet Your Manager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선로 및 신호공사, 악천후 등으로 인해 기차 운행이 변경될 시 해당 정보를 각 역에서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알려줍니다. 뉴욕시가 뉴욕시립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은폐연금 지급과 관련 성차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연방검찰과 2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8년 뉴욕주 간호사협회가 뉴욕시를 성차별을 이유로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점심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뉴욕시 내 시니어센터와 어덜트 데이케어들도 매년 최소 한 차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18일 시니어센터 및 어덜트 데이케어의 위생검사 의무화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시니어센터와 어덜트 데이케어를 대상으로 1년에 최소 한 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각 센터와 시보건국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한인봉사단체협의회와 오픈포럼이 공동 주최한 커뮤니티 포럼 인종차별과 대응법이 19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의 박동규, 최영수, 현보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아시안차별 현황 분석과 인종증오범죄, 인종차별의 정의 및 대처법 등을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지역대회가 8월 3일 금요일부터 3일간 뉴욕 퀸즈에 소재한 뉴욕 대회장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 기간 중에는 부활, 희망은 용기를 줍니다란 주제로 성경 공개 강연이 진행되고 성경 속 인물 요나와 관련된 영화도 상영됩니다. 글로벌 뉴욕 한인여성 목회자 연합회가 18일 기쁨과 영광교회에서 제20차 어머니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한인사회와 한인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국립공주대학의 백기현 음대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추방위기 서류 미비자를 돕는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의 전국연합 조직 구축이 본격화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제1회 전국대회를 열고 지역별 대책위원회 확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와 더불어 26일 오후 7시 페어로넷 유송교회에서 서류 미비 한인들을 위한 이보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